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과 토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1등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던 지난 승호패 46회차에서 3등에 적중했고 오늘 오전 NBA 프로토 조합픽도 적중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공유드린 조합픽들도 모두 적중하면서 이번 주에도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내내 농구와 축구로 이루어진 조합픽들이 연이어 적중하면서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적중픽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 기간 동안 매일매일 프로토와 토토 조합픽을 멤버십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 조합픽을 한 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한 달 동안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오클라호마전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27득점과 10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2월 중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출전한 9경기에서 더블 4번, 트리플 더블을 1번 기록하며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라멜로 볼입니다. PJ 워싱턴도 직전 경기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확실히 라멜로 볼의 복귀 이후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테리 로지어와 고든 헤이워드도 복귀하면서 사실상 주전 모두가 돌아온 샬럿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빅맨 마크 윌리엄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샬럿의 약점인 프론트 코트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2번이나 브루클린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두 경기 모두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펼쳐졌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브루클린을 괴롭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샬럿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애틀랜타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10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어느덧 원정에서도 6연승 중이고 최근 15경기에서 14승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팀의 강력한 원투펀치 에이스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연일 맹활약하면서 팀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듀란트는 평균 득점 29.9점을 기록하며 득점 부분 전체 7위에 랭크되어 있고 올 시즌 미드레인지 야투율이 57.2%에 달하면서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볼륨과 효율 둘 다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농구에만 전념하면서 전성기 때를 연상시키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카이리 어빙도 올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하고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듀란트와 함께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듀란트와 어빙 외에도 올 시즌 합류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와타나베 유타와 여전히 야투율은 아쉽지만 수비와 팀플레이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벤 시몬스의 활약도 최근 브루클린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미 올 시즌 2번이나 잡아냈던 샬럿이 상대인 만큼 브루클린이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브루클린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잭 라빈이 43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더마 드로잔과 니콜라 부세비치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디트로이트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밀워키전 패색이 짙던 경기를 극적으로 연장까지 끌고 가 신승을 거둔 뒤 다시 디트로이트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 시카고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드로잔과 라빈, 부세비치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백투백 일정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인디애나전에서 패배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28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고 데리우스 갈랜드를 비롯한 주전과 벤치 멤버 6명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지만 인디애나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수비 시에 상대 스크린 대처가 잘 되지 않았고 인디애나에게 3점 슛을 19개나 허용하면서 리그 디펜시브 레이팅 1위의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6승 4패를 기록하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6승 10패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이미 시카고 원정에서 갈랜드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2점차 대승을 거둔 적이 있고 상대팀 시카고는 체력적 우위도 있는 클리블랜드가 연패를 끊어낼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미네소타전 대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23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고 케빈 포터 주니어도 17득점을 기록하며 화력 지원에 나섰지만 댈러스에게 3점 슛을 18개나 허용하며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휴스턴이고 그나마 성적이 괜찮았던 홈에서도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원투펀치 그린과 캐포주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크고 주전들에 비해 벤치 멤버들의 득점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주전들의 야투율이 폭발적으로 높은 날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주전들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샌안토니오전 패배하면서 5연패를 당했습니다. 5연패를 하기 전까지 8연승을 질주하며 올 시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인데 최근 다 잡은 경기를 상대팀에게 내주는 경우와 아쉽게 석패하는 경기들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이적하자마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제일런 브런슨이 최근 경기들에서 결장한 것이 팀 경기력과 성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팀의 원년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이 직전 샌안토니오전 41득점을 포함해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 팀의 젊은 두 가드 이메뉴얼 키클리와 쿠엔틴 그라임스가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확실히 브런슨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뉴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시즌 꾸준히 제 몫을 해주던 RJ 베롯도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추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일런 브런슨의 출전 여부에 따라 뉴욕의 연패 탈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필히 뉴욕의 제일런 브런슨 출전 여부를 확인하시고 배팅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발매 마감 전까지 라인업을 체크해 보시고 브런슨이 출전한다면 원정팀 뉴욕의 승리만 추천드리고 만약 결장한다면 홈팀 휴스턴의 승리까지 가져가시면서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뉴욕전을 승리하면서 홈 경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켈든 존슨이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팀 내 평균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빈 바셀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전으로 출전한 로미오 랭포드가 2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트레 존스와 제레미 소엔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뉴욕과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최근 홈에서 득점력과 경기력이 올라오는 샌안토니오고 팀의 젊은 자원들이 고른 활약을 해주며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댈러스가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샌안토니오가 경기력 고점이 터진다면 충분히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휴스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뉴욕전에서 NBA 최초로 60득점과 21개의 리바운드,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던 루카 돈치치가 직전 경기에서도 35득점, 12개의 리바운드,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돈치치의 미친 활약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우드와 스펜서 딘위디, 팀 하더웨이 주니어 등 팀 동료들도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돈치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과 경기력, 성적이 모두 떨어지는 댈러스고 최근 샌안토니오의 홈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변을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댈러스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토론토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토론토전 승리 전까지 5경기에서 1승 4패를 거두며 흐름이 좋지 않았던 멤피스였는데 토론토를 잡아내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딜런 브룩스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인 25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는 득점은 19득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를 17개 기록하면서 공격 조립을 잘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3점슛 0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데스먼드 베인이 토론토전에서는 40%가 넘는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슛감을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티븐 아담스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줬고 제런 잭슨 주니어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난적 뉴올리언스지만 직전 경기에서 모란트 외의 주전 선수들이 경기력을 회복한 멤피스고 뉴올리언스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CJ 맥컬럼이 3점슛을 무려 11개를 성공시키며 42득점을 기록했고 자이언 윌리엄슨이 36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두 에이스 맥컬럼과 자이언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브랜든 잉그램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상대가 홈에서 강한 멤피스고 백투백 일정이지만 맥컬럼과 자이언이 다시 한번 활약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미러키전 패배하면서 5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얕은 안조가 아쉬웠고 팀의 주전 센터 루디 고베어가 결장하면서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제어하지 못했던 미네소타입니다. 무엇보다 3점슛 야투율이 26%대에 머물면서 미러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디트로이트인 만큼 앤서니 에드워즈와 디안젤로 러셀이 활약해준다면 미네소타가 홈에서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시카고전 패배하면서 최근 8경기 1승 7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시카고를 상대로 득점 공방을 벌였지만 4쿼터 뒷심 부족이 아쉬웠습니다.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루키 제이든 아이비가 나란히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올랜도전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징계를 받은 킬리안 헤이즈의 공백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시즌 아웃된 이후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나름 잘해주던 헤이즈였는데 3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팀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 백투백 일정인 만큼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샬럿전에서 치열한 득점 공방을 벌인 끝에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8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올 시즌 평균 득점 31.4점을 기록하며 현재 득점 부분 4위에 올라있는 셰이입니다. 조시 기디와 루겐츠 도트도 20점 이상 득점을 올려주면서 화력 지원을 했지만 4쿼터 뒷심 부족이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알렉세이 포쿠셉스키가 얼마 전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페인트존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라는 괴물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 만큼 엠비드를 제어하는데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37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고 제임스 하든이 20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제 몫을 해줬지만 뉴올리언스의 CJ 맥컬럼에게 3점 슛을 무려 11개를 허용하면서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8연승을 달리다가 최근 다시 2연패에 빠지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도 팀의 신성 타이리스 맥시가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 복귀를 했고 이번 경기 상대 오클라호마가 최근 페인트존 수비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엠비드가 다시 활약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제임스 하든의 최근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만큼 엠비드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아쉽게 한 점차 석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3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조던 클락슨도 25득점을 올리며 화력 지원에 나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최근 높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던 말릭 비즐리의 얕은 한조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유타지만 이번 경기는 홈으로 돌아오고 홈에서는 현재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덴버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타일러 히로가 2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고 뱀 아데바요도 22득점, 지미 버틀러도 17득점을 기록하며 화력 지원에 나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맥스 스트럭스도 3점슛 4개 포함 19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지만 주전과 벤치 멤버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덴버의 화력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부상자들이 다수 복귀하면서 경기력과 득점력이 올라온 마이애미입니다. 이번 경기 원정이지만 상대팀 유타 역시 백투백 일정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고양 캐롯과 수원 KT의 경기입니다. 홈팀 캐롯은 토요일 대구가스공사와 홈경기를 치른 뒤 일요일에 연달아 홈에서 KT전을 치릅니다.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아직 토요일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댓글로 코멘트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캐롯은 지난 안양 KGC전에서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달아 실점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전성현이 23득점을 기록했고 디드릭 로슨이 20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경기 막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성현인데 KGC전도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9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용병 디드릭 로슨도 최근 6경기에서 더블더블 4번 20점 이상 득점 경기를 5번이나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만큼 체력 부담이 있고 상대가 최근 4연승을 달리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KT인 만큼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캐롯입니다. 원정팀 KT는 직전 서울 삼성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용병 2명을 모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승부수를 던진 KT인데 이것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제로드 존스와 레스터 프로스퍼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존스는 4연승을 하는 동안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국인 용병들보다 더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2년차 토종 빅맨 하윤기의 맹활약도 KT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직전 삼성전 팀 내 가장 많은 23득점을 기록했고 지난 모비스전에서도 27득점을 기록하며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맨들이 살아나니까 양홍석도 시너지를 받으며 최근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팀 캐롯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한 만큼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T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직전 KT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팀의 외국인 1옵션 마커스 데릭슨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임시 대체자로 조나단 알레찌를 영입한 삼성입니다. 분명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알레찌인데 지난 25일 SK전에서 무득점으로 부진했었던 만큼 다시 만나는 SK 상대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원석이 직전 KT전 복귀한 건 호재지만 최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팀 전체적으로 체력 부담이 있는 삼성입니다. 무엇보다 SK의 1옵션 자밀원이를 지난 맞대결에서처럼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SK는 25일 삼성전 대승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한번 삼성을 만납니다. 자밀원이가 직전 삼성전에서 34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최준용도 20득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줬습니다. 김선영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3번의 삼성전에서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을 지배했던 자밀원이고 득점도 3경기에서 98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삼성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자밀원이와 최준용, 김선영 삼각편대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점과 삼성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 SK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SK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KCC전 대패를 당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도가 22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이재도의 득점력과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KCC전 패배 전까지 5연승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던 LG입니다. 이관희와 김준일도 득점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모비스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었던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지난 KT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토요일 홈에서 안양 KGC전을 치르고 창원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인 만큼 체력적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KT전에서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론제이 아바리엔토스가 3점슛 7개 포함 29득점을 기록하며 반등을 보여줬고 게이지 프림이 29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아바리엔토스와 프림 외의 모든 선수들이 한 자릿수 득점으로 묶이며 KT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상대가 올 시즌 2번이나 패했던 창원 LG고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모비스입니다. 직전 경기 반등에 성공한 아바리엔토스와 에이스 프림 그리고 이우석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LG전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사보니스가 복귀하면서 2연승에 성공한 세크라멘토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미네소타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43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바비 포르티스도 2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조 잉글스도 14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올 시즌 복귀 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팀의 야전사령관 드루 할러데이의 결장이 이어지면서 팀도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홈에서 연패를 끊으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미러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드루 할러데이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올랜도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3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카일 쿠즈마도 23득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줬습니다. 팀의 에이스 브래들리 빌이 결장했지만 포르징기스와 쿠즈마 외에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과 세컨 유닛 모두 고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컨 유닛 하치무라 루이와 데니 아브디아도 제 몫을 해주면서 벤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브래들리 빌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주전과 벤치 멤버들의 고른 활약이 나와준다면 미러키를 상대로 충분히 접전 구도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마이애미전 신승을 거두면서 홈경기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다시 한번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주전과 벤치 멤버 합쳐서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이애미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주전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야투율이 아쉬웠지만 세컨 유닛 본즈 하일랜드와 브루스 브라운, 블라코 켄카 등이 활약한 것이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맞대결에서 6연패를 당하고 있는 보스턴이지만 올 시즌 확실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LA 클리퍼스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나란히 29득점씩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와 데릭 화이트, 로버트 윌리엄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마커스 스마트와 로버트 윌리엄스가 돌아오면서 수비력이 향상된 보스턴이고, 테이텀과 브라운이 꾸준하게 활약해주면서 다시 연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홈에서 상당히 강한 덴버지만 이미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큰 점수 차이로 이긴 바 있고, 최근 맞대결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덴버에게 강했었던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회차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한도 내로 조합된 승호패 조합픽과 농구와 축구로 조합된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